안녕하세요. 이은경입니다. 자기주도학습 총정리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거 약간 뭐였지? 그래서 뭐라는 거야? 라고 궁금하셨으면요. 이번 영상 끝까지 꼭 보시고요. 바로 네, 계획도 세우시고 적용도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초등 시절 가장 중요한 거, 초등 졸업하기 전에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아이로 만드는 게 우리 초등의 목표예요. 초등의 목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저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고력,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혼자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게 제 목표고요. 두 번째는 자기 주도 학습,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아이로 키우는 거. 이 두 가지가 되어야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공부를 해서 뭐가 돼도 될 수 있는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중에 오늘은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이거를 빨리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급한 마음에 네,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명심하고 들으세요. 자기주도학습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요. 목표를 본인이 설정하는 거예요. 목표. 이건 뭐 내가 뭐 변호사가 될 거야 라는 그런 목표, 꿈도 있지만요. 이번 달의 목표는 뭐야? 이번 주의 목표는 뭐야? 올해의 목표는 뭐뭐야? 라고 내가 이뤄내고 싶은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라 엄마가 주도하거나 타율적,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의 특징 아시죠? 너는 올해 수학을 여기까지 끝내야 돼. 선행을 할 때 이 올해 중학교 1학년 과정까지 끝내야 돼. 라고 목표를 학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혹은 과외 선생님이 정해주세요. 그거를 정해주신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이 아이가 그걸 향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요. 그 목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오겠죠. 좋은 결과가 있겠죠. 그런데 이건 자기주도 학습은 아니에요. 이러면요. 이걸 자기가 세운 목표를 자기가 스스로 연습해보고 그 목표에 도달할지 못할지 도달 못해도 괜찮아요. 도달 못한다고 지금 당장 그 목표에 도달 못한다고 무슨 일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아이가 목표를 세웠는데요. 그 목표가 부모님 성에 차지 않을 수 있어요. 저것도 목표라고 세웠나? 라고 속이 답답할 수 있죠. 저거는 너무 적은데, 양이 적은데, 라고 부족하게 느낄 수 있어요. 혹은 저건 어떻게 하려고 저는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웠네, 라고 아이의 목표가 너무 허황돼 보일 수도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목표를 스스로 세웠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아이가 가다 보면요. 자기도 알아요. 아, 이거는 조금 아니다 싶다. 이 경험이 있어야만 다음번 목표를 세울 때 제대로 세울 수 있고요. 이번 목표를 세웠는데 실패한 이유를 본인이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한 달이나 한 학기 단위 정도로 아이가 약간의 그런 어느 정도 일정 시기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경험을 계속 몇 번 하다 보면요, 요 정도 목표면 빠듯하지만 조금 힘들지만 내가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감이 올 거예요. 이 감을 스스로 잡아낼 수 있도록 저학년, 중학년 때 시도를 계속 해보시고요. 고학년이 되고 특히 6학년 1학기, 2학기가 되면요. 정말 자기가 세운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계획해서 가는 이게 제대로 한 번은 사이클이 돌아가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 느린 친구도 있어요. 중학교 가야만 가능한 친구도 있고요. 빠른 친구도 있습니다. 내 아이의 속도는 엄마가 가장 잘 알고 계시죠? 내 아이의 정확한 속도는 엄마만 아세요. 엄마도 잘 모르는 경우 있죠? 그거는 엄마가 엄마가 잘 모른다고 해서 엄마 말고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엄마 혹은 아빠, 부모인데요. 그 부모 말고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수학 과외 선생님? 네. 아이 전체의 속도에 대해서 모르세요. 학교 담임 선생님? 어떻게 압니까? 이 아이가
평소에 행동이 느리거나 빠르다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지만,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정도는 알고 계시지만,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잠재력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면 될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가장 깊게 고민하고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부모 중에서도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엄마이실 거고요. 엄마는 아이가 그런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시간 내서 영상 보시고 이거 찾아보고 저거 찾아보고 문제집 검색하고 학원 검색하고, 우린 참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진로도 고민을 하고, 뭐 본인도 안 하고 있는 진로 고민을 우리가 하고요. 아빠도 안 하고 있는 고민을 엄마가 하고요. 네,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계획과 아쉬움, 후회, 네, 검색, 독서, 이런 영상 시청, 강의 들으러 가고 이런 노력을 하는지, 저는 정말 엄마들, 대한민국 엄마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제 영상이 대단해서가 아니라요. 제 영상을 보면서 아이를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하시는 이 모습이 저는 너무나 보기 좋고요. 제가 막 엄마들을 부추겨서 더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애를 더 시켜가지고 네, 다 인류대를 보내야 돼요 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게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란 걸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쵸? 하지만 제가 올백을 맞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올백, 초등 때 올백 맞는 비법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리고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이 되기 전에 자기주도 학습은 꼭 경험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직접 세운 목표를,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 엄마가 세워놓은 목표를 내가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요. 내 목표를 내가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내가 계획하는 거예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에 얼마 정도 공부하면 되고, 하루에 몇 쪽을 풀어야 되는지 나 스스로 결정을 하게 하는 거죠. 대부분 도달하지 못할 거예요. 괜찮습니다. 다음 학기에 또, 다음 달에 또 도전하면 돼요. 언젠가는 돼요. 그리고요, 아까 속도 말씀드렸는데요. 빠른 친구들 있죠. 빠른 친구들은요, 학교에서 또 보면 그렇고, 또 이제 주변 친구들 보면요, 빠르다 싶으면요, 자기 주도 학습을 3학년 말 4학년 초 정도 되면요, 스스로 이제 어느 정도 흉내를 낼 수 있게 돼요. 우리 아이가 좀 빠른 편이다, 똘똘하다, 어릴 때부터 학습이 좀 빨랐고 주관이 분명한 아이고, 하면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요, 3학년 말 겨울방학을 좀 잡으시고 4학년 올라갈 때 야심차게 한번,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똘똘한 줄 알고 시도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한 학기 정도 기다리셔도 돼요. 뭔가 시도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거를 3개월, 6개월 후에 다시 시도하면요, 생각보다 너무 쉽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정말 빠른 속도로 자라기 때문이거든요. 3달 전이랑 지금이랑 확 다를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옆 친구랑 비교를 한다면 막 잔소리를 하죠. 얘랑 그래봤자 3달 차이밖에 안 나는 거고요. 이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 속도만 보세요. 그러면 빠른 친구들은 3학년 말 4학년 초 정도면요, 시도해 볼 수 있고요. 때로 성공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친구들은요, 쭉 가면 정말 난놈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조금 탁월한 친구들인 경우가 있고요. 늦다. 우리 아이는 원래 또 좀 스스로 하는 거를 못하는 편이고 자신 없어 하는 편이고, 학습도 좀 느렸고, 조금 뭐 독서도 좀 수준이 친구들보다 조금 아직은 낮은 편이다. 좀 천천히 가는 스타일이다. 공부를 썩 잘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이 되셔도요, 초등학교 때 시도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5학년 2학기 혹은 여유가 있는, 엄마가 바쁘시거나 아이가 학원을 많이 다니는 경우에는요, 방학을 이용을 하세요. 방학 때, 새로운 걸 시도할 때 방학 때 시도를 하세요. 마음과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5학년 겨울방학 정도에 시도를 해보시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6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다시 시도를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 친구들, 그렇게 그렇게 막 똑똑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대부분의 경우 4학년 겨울방학, 5학년 1학기 정도 되면요, 엄마가 슬쩍 이제 시도를 해보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엄마가 하루 연산 2장 풀고 이런 이제 쭉쭉쭉 짜주셨잖아요. 지금 아마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는 거 보면 저희 아이 지금 요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거 다 엄마가 짠 거잖아요. 아이가 어머니 저 연산 2장 풀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 없을 거예요. 네, 엄마가 짜주셨다면 요거 했던 걸 바탕으로 이제 5학년 딱 들어갈 때
혹은 5학년 되기 전 겨울방학에 아이랑 이제 앉아서 이제 계획을 너가 세워봐. 엄마가 너한테 뭔가 강요하거나 시키지 않을게. 너가 이번 학기에 어느 정도 공부하고 싶고 얼만큼 공부해야 너 스스로 똑똑한 사람으로 가는데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느끼는지 너가 한번 계획을 세워봐. 그러고 엄마가 그걸 한번 보고 싶어. 엄마가 봐도 되지. 라고 해서 항상 설명은요. 애들이 음, 그러니까 그 이제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른데 엄마마다 성격이 다 다른데 제가 자꾸 이제 뭐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하시라 하는데요. 노력하시면 어느 정도는 돼요. 좀 어색하기는 한데요. 어느 정도는 되거든요. 저는 이제 좀 조곤조곤 하는 거는 좀 해요. 그래서 애들이 좀 지루해 하죠. 제가 자꾸 조곤조곤하게 말을 길게 하니까 뭐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을 이렇게 말로 설득하는 거는 어떻게든 이제 말로 설득을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장치들을 쓰는데 이것도 노력하면 늘거든요. 할수록 느실 거예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이제 아이한테 이제 너가 왜 스스로 목표를 세워야 되고 이랬을 때 어떤 점이 좋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너가 이렇게 스스로 세운 목표에 대해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나아갔을 때 앞으로 얼마나 더 좋은 일이 생기고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곤조곤 한 번쯤은 그렇게 짚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뭐 지루해하고 잔소리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또 듣고는 있어요. 이런 얘기는 되게 필요한 이야기거든요. 필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과감하게 좀 시간을 들여서 작정하고 한번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평소에 잔소리를 줄여야만 작정하고 조곤조곤 할 때 애들이 잘 듣거든요. 안 그래도 맨날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살던 엄마가 아예 작정하고 앉아가지고 잔소리를 완전 10배로 더 길게 해요. 그럼 안 들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 방 제대로 먹일 때를 대비해서 평소에 잔소리를 참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이제 그 스스로 해야 되는 이유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 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아이한테 이제 계속 너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야. 다른 애들은 아직 이런 거 근처에도 못 가. 시작도 못 했을 거야. 이런 거 할 생각도 못 했을 거야. 이거는 엄마가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특별히 배워가지고 온 건데 이렇게 하면 너가 앞으로 공부할 때 훨씬 편하게 공부할 수 있대. 너 맨날 집에 와서 쉬고 싶은데 밤 12시, 1시까지 학원에서 졸린데 그거 꾹 참으면서 집에도 못 오고 불편하게 공부하고 맨날 그렇게 살고 싶어? 너 고등학생 돼서 맨날 그렇게 집에도 못 들어오고 맨날 편의점에서 라면 먹으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엄마는 너가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너가 더 스스로 잘하는 아이가 될 거라고 믿어. 엄마가 열심히 공부해서 배운 공부법인데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어필하는 거죠. 엄마도 공부했다고. 네. 저는 제가 공부하거나 글을 쓰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뭐 책을 읽거나 했을 때 엄청 티를 냅니다. 네, 되게 뭐 묻지도 않았는데 그냥 저 혼자 막 되게 내색을 해요. 이렇게 핸드폰에서 전자책 읽고 있을 때 있거든요. 그때 아이들이 혹시나 내가 다른 기사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오해할까 봐 요새 이제 전자책 너무 재밌는 거 많이 나와 이러면서 책 읽는 걸 꼭 내색을 해요. 네. 아이들이요, 엄마가 공부하고 있고 엄마가 책을 보고 있고 엄마가 뭔가 발전적인 나만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엄마도 하고 있다라는 걸 느낄 때 약간 좀 덜 억울하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렇게 좀 티를 내시면서 아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네, 이렇게 좀 한 번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꼭 조곤조곤 말씀을 잘 해주시고요. 자기주도 학습이 이제 한 번 했는데 시원찮지만 돌아갔어요. 네,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계획을 한 거에 대해서 네, 하려고 노력을 하고 못한 날도 있지만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이 되면요. 네, 그거에 대해서 큰 보상을 해주세요. 뭐가 돼도 좋습니다. 큰 보상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2단계 또 목표를 세우고 또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한 반복, 계속 반복. 이걸 고3까지 반복하는 게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의 학창 시절이 될 거예요. 이거를 언제 기틀을 잘 잡아서 단단하게 잡아서 스스로 계획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아이로 만드느냐. 이게 초등 엄마의 관건인 거예요.
네,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계획 세워주고 채점해주고 요렇게 하라고 오늘 진도 나갈 거 체크해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실 필요도 없으시고요. 그 시간에 쉬세요. 네,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마세요. 이게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자기주도 학습을요, 오해하시는데요. 독학, 혼자 공부하는 거랑 자기주도 학습은 달라요. 독학은요, 모든 걸 자기 힘으로 깨우치는 게 독학이고요.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내가 선행학습, 수학 선행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혼자 하려니까 좀 어려워요. 그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엄마 저 수학 다음 학년 거 미리 해보는 게 이번 학기의 목표인데요. 저 스스로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수학 선행을 하는 학원에 보내주시겠어요? 엄마 저 수학 선행 그거는 학원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학원에서 진도 나가고 싶어요. 학원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해서 다니게 된 학원이에요. 그러면 이 학원이 자기주도 학습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 학원을 아이가 선택하고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의 계획에 의해서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학이랑 다른 거예요. 필요하다면 학습지든 과외든 학원이든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걸 도구로 활용을 하되 그거 역시 아이가 선택하는 거죠. 그게 자기 주도 학습인 거예요. 학원 하나도 안 가고 학습지 하나도 안 하고 문제집 하나도 없이 교과서만 놓고 공부하는 거 그게 자기 주도 학습이 아니에요. 아이가 세우지도 않은 계획 목표를 가지고 네, 혼자 앉아서 계속 공부를 해요. 엄마가 세워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혼자 공부를 해요. 그게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네, 그냥 성실한 공부 습관 혹은 독학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다른 개념이니까 네, 그 부분에서 착각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시도, 될 때까지 시도, 네, 아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계속 주세요.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셔서 성공하신 케이스 있으시면 사연으로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네, 저도 지금 계속 시도 중이고요. 네,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전보다는 낫거든요. 저 역시 이제 됐다 싶을 때는요, 꼭 공유해서 네, 저의 성공담을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 육아, 자녀 교육 화이팅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